30년 전 이혼한 아내를 요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올해로 73.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젊을 땐 한 회사에서 30년을 일했고 은퇴하고 나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30년 전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걸 한참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먹고 살기에 바빴고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웃으며 따라와 줬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 쌓인 마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말다툼 끝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 좀 놓아줘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픈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녀는 아이들과 멀리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생각은 많이 났지만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허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 후 요양원으로 가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에 입소한 지 며칠 폭도에서 낯익은 이름이 들렸습니다. 신입 어르신 성함이 김영숙 어르신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고 북도 너머를 보니 백발이 성성한 여인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이정환 씨? 목이 메었습니다. 30년이 흘렀는데 그녀는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는 예전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고 저는 예전보다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국화꽃을 기억해 작은 화분을 놓아주고 젊은 날 함께 듣던 가요를 핸드폰으로 찾아 들려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영수가 그땐 내가 많이 모자랐지?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땐 힘들었어.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인연도 인생에는 있더군요. 그녀는 가끔 기억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꼭 잡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손의 온도는 남아있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영수가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많이 사랑했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녀가 앉았던 벤치에 앉아 국화꽃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날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평생 그녀를 기억할 겁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 나는 그의 편지를 발견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혼자 된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사람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아 방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을 뒤지다 낯익은 필체의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면 남편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려 바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편지를 당신이 봐주길 바랐어. 난 항상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거라 믿었거든. 근데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 말만큼은 꼭 남기고 싶었어. 고마웠어. 내가 말로 잘 못해서 그렇지. 당신이 차려준 국 하나에도 감동했고 감기 걸려 누웠을 때 이마 짚어주던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리고 미안했어. 젊을 땐 내가 너무 바빴고 당신한테 많은 걸 미뤘지. 그걸 늦게 깨달았어. 당신이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 미안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제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 여전히 부엌에서 일하지 말고 매일 산책도 하고 웃는 것도 잊지 말고 가끔 내 생각나면 편지 한 장 써줘. 그걸로 나는 참 좋을 거야. 사랑한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우철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정말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생전에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내 마음속엔 확실히 남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가장 늦게 왔지만 그래서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그녀, 소녀의 담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그 애를 본 건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교복, 늘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 나는 항상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고백할 용기도, 말 한 번 걸 용기도 없었다.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을 때면 같이 웃어주며 만족하던 그런 짝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졸업했고 나는 군대에 갔고 그녀는 자연스레 내 기억 속으로 멀어졌다. 그렇게 수십 년 내 인생은 결혼, 육아, 직장, 은퇴 바쁘게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가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 너무 예뻐. 할아버지도 보면 깜짝 놀랄걸? 그날 담임 선생님 상담이 있어 학교에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선생님은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최미경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인사를 하려는데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혹시 김세진 어르신 손녀 맞으시죠?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시절에 김세진 씨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그 순간 그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다.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짝사랑이 다시 조용히 피어오르는 듯했다.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 시절엔 고백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그녀와 연결된 인연을 만났다는 게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사랑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만으로 참 오래가는 감정이라는 걸 이 나이에 새삼 알았다. 노인정에서 만난 그녀, 알고 보니 옛 첫사랑의 딸. 처음 노인정을 찾은 날 낯선 공간에 살짝 어색해하며 앉아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성함이 이만우 어르신 맞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편지 봉투였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손이 떨려 그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 쓰인 이름 김혜영. 고등학교 시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말없이 편지를 열었다. 오랜만이에요, 만호씨. 혹시 당신이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그때 내 마음을 기억해줄까요? 나는 당신을 참 좋아했어요. 당신의 말투, 걸음걸이, 교문 앞에서 친구들과 웃던 모습까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여자부터 고백하는 게 창피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내 생각을 해줬는지 몰라도 그 시절 당신 덕분에 내 하루가 많이 밝았어요.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봄이었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 그녀는 떠났지만 한 줌의 봄을 떠올립니다. 김정호 씨는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시간이 집에서 보낸 시간보다 많아졌죠. 요양병원 병실 창가에 앉아 창문 너머 하늘을 자주 바라보던 그 사람. 나는 매일 옆에서 죽 끓이고 약 챙기며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말없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오후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처음엔 웃으며 지금 그런 말할 기운은 있나봐 했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우린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잖아. 당신 손에 반지 하나 못 끼워줬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고백하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 근처 작은 꽃가게에서 하얀 장미 한 송이와 은색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다시 병실에 들어와 흰 가운 위에 꽃을 얹고 작게 말했죠. 김정호 씨, 나랑 다시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은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복이었어.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 짧은 청혼 한마디. 그게 저희 부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반지는 제 약지에 그대로 껴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하고 웃으며 말하죠. 사랑은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친구 아내였던 그녀를 나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꼈던 친구 이동석, 그리고 그의 아내 윤정인. 우린 대학 동기였고 셋이 늘 붙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죠. 정희는 누구랑 더 친한 거야? 하지만 정희는 늘 동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한 발짝 뒤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졸업 후 그 둘은 결혼했고 나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날 혼자 술에 잔뜩 취해 사진을 찢었다 붙였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우린 셋이 자주 만났습니다. 정희는 나를 여전히 친구로 대해줬고 나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석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일이었고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녀 옆을 지켰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희는 조용히 혼자 살아갔고 나는 여전히 그녀 곁을 맴돌았습니다.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마음만 풀자는 이기심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 내가 더 먼저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희야, 내가 내게는 늘 첫사랑이었고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 편지를 그녀가 읽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한마디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진짜가 아니더군요.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그녀,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문갑수는 내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다. 짧은 편지를 교과서에 끼워주던 순한 남자. 그 시절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사랑했다. 하지만 갑수는 서울로 대학을 갔고 나는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을 택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편지는 몇 통 오다 이내 멈췄다. 세월이 흘러 나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고 그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려졌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의 먼 친척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따라갔다.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영수 맞지? 돌아보니 백발이 된 남자가 서 있었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내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었다. 갑수야. 그 순간 말도 없이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가 말하길 편지 끊긴 뒤로 나를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집도 옮기고 연락도 끊겨 그렇게 서로를 잃었다고. 그날 우린 뜬금없는 재회를 축복처럼 받아들였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조심스레 커피도 마셨고 지금은 가끔 손을 잡고 공원도 걷는다. 다시 시작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연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이 나이에 사랑 얘기하는 게 좀 웃기지만 그래도 가슴은 여전히 뜁니다. 매일 오는 택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선물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나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후 텅 빈 집에서의 하루는 낯설고 쓸쓸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이면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바카스 2병, 호박즙 1팩, 그리고 가끔은 머플러 같은 작은 선물. 택배 송장은 발신인 없음. 처음엔 동네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직원들은 저희 쪽에선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라고 했다. 궁금했지만 택배는 계속 왔다. 그래서 어느 날 택배 기사님께 물었다.
혹시 누가 보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박성진 어르신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성진이는 젊은 시절 내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친구였다. 내 결혼식장에도 왔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사람. 나는 조용히 주소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어느 작은 원룸에서 성진이를 만났다. 그는 조용히 말하더라. 그냥 잘 지내고 있나 궁금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가 잘 지내기만을 바란 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목요일 직접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차를 내린다. 이 나이에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됐다. 당신은 기억 못해도 난 매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은 치매를 앓고 있었다. 내 아내였다. 나와 43년을 함께한 사람. 지금은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처음 증상이 왔을 땐 말을 더듬고 약속을 잊고 어디다 뭘 뒀는지 모른다며 울었다. 처음엔 나도 답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이건 내가 그녀를 지켜줘야 할 시간이구나. 지금 선영이는 내 이름도 기억 못한다. 가끔은 아들 이름을 나한테 부르고 가끔은 자기 엄마를 찾는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내가 매일 아침 선영아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녀는 꼭 웃는다. 그 웃음이 내 하루를 지탱해준다. 요양보호사들이 말한다. 어르신 그렇게 매일 사랑 고백하는 분 처음 봐요. 나는 그저 웃는다. 사랑은 상대가 기억하든 못하든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녀가 내 이름을 잊어도 괜찮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녀를 매일 처음처럼 사랑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내게 힘들지 않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선영이 손을 더 꼭 잡는다. 그 손이 따뜻한 날에는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아내가 떠난 후 그녀의 일기를 처음 읽었습니다. 배창옥 올해 76살. 나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함께한 시간은 48년. 사랑했고 싸우기도 했고 무던히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녀가 떠나고 방 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 처음 보는 노트. 그 속엔 날짜가 쓰여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다. 정순자의 일기. 나는 며칠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폈다. 창호는 오늘도 밥을 안 먹는다. 말은 없지만 일이 힘든 걸 나는 안다. 내일은 고등어를 좀 더 구워줘야겠다. 그렇게 시작된 일기엔 수십 년 동안 나를 향한 말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화냈다. 그 사람 눈빛이 한없이 작아졌다. 나도 나중에 후회했지만 사랑한다고 말 못했다. 이 사람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울었다. 나는 그녀가 떠난 후에야 그녀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참고 웃고 울었는지 알게 됐다. 그 일기장을 나는 지금도 종종 꺼내 읽는다. 보고 싶을 때마다. 정순자는 이제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노란 노트 한 권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사랑은 말보다 기억으로 오래 남는다는 걸 이 나이에 아내의 글로 배웠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